오늘 3부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 현안이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착잡하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또 예측을 하면서 이 날짜를 손꼽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당혹스럽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판결을 보면 2인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 기각을 했었던 김형두 재판관이시던데 이분의 그 판결 요지문에서도 보면 2인 의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어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결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네. 기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의결 행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는 결정은 아니다 이런 지금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를 했잖아요. 예. 근데 2인 체제에서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려면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과방위 이제 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이시고 또 네, 뭐 저희가 뭐 최민희 의원 다수이시기 때문에 예. 고민이 되게 많으시겠죠. 예. 어떤 방법을 또 써야 되나. 예. 그러나 지금의 그 정부 자체가 비상정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임명하는 방통위원회 임명 문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방통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늘 우리를 비판해 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국회 안에서도 티격태격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냥 지금은 올 스톱 되어 있게끔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는 방통위원 선임할 계획이 별로 없는 건가요? 선임을 하더라도 네. 대행이 최상목 네.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국회에서 협상이 되고 협의가 돼야지 하지 안 그러면 못한다. 그래서 2명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요거는 협의는커녕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임명권을 남용할 수는 없죠.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사람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도 거쳐야 되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가 없다면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자리 지금 그 임명도 안 채우는 되고. 게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2인 체제로 계속 가는 거고. 네. 근데 헌재에서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딱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결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올스톱 상태가 차라리 낫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다만 이제 이진수 위원장이 뭐 별 말을 다 했던데 네. 그거는 그냥 본인의 발악에 불과하다. 그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지지자들한테 그런 말 하면 인기는 올라간다는 걸 윤석열 등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보면은 다들 무슨 가요 톱텐도 아니고 다들 인기 얻기 위해서 네. 발언을 자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 경연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저는 너무 유치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말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 뉴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법전부터 다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랫동안 쉬셔가지고 법이 네.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나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본인이 슈퍼챗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너무 극우 유튜버처럼 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제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다. 지금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네. 지금 무허가 방송인 상태다. 그럼 풀어야 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그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데가 방송만 그런가요? 예. 여기가 이제 언론사니까 그게 발등에 불이지만 예, 요새 이제 설 앞두고 시장도 다니고 동네를 많이 다니는데 발등에 불은 실제로는 경제입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네. 어쨌든 빨리 헌재에서 판결이 나기만을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어제 헌재 결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네. 탄핵 인용 대 탄핵 기각이 4대4로 딱 절반으로 딱 갈렸잖아요. 그랬죠. 혹시 이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냐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극우들의 바람이다. 희망회로다. 예, 그렇게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네, 어제 저는 그 이제 헌재에서 그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법부를 폭도들이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구나. 그럼 의원들이냐 요원들이냐 그거 보셨어요? 저는 망상에 빠져 있구나. 네. 진짜 제가 방송이니까 더 심한 말은 제가 못하지만 네, 하시면 안 돼요. 심의에 걸려요. 그렇죠. 네, 네. 가장 제 딴에는 수위를 높은 게 망상이라는 단어인데 네.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 시나리오도 그렇게는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그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도 멋지고 포스 있는 우두머리들도 좀 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 보니 그래도 뭔가 김용현, 윤석열 둘 간에 멋있는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조금씩 하면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이제 패장의 당당함 뭐 그런 이런 거예요. 거. 예.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고 자기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애처롭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등소평에 흥묘 백묘론을 꺼냈습니다. 뭐 그러면서 2년보다는 실용을 강조를 했는데 자 이게 중도층 어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고 네. 어떻게 한 번 얘기한다고 그게 확 되겠습니까? 하지만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 내에서도 뭐 이미 뭐 여기저기 많이 기사도 되고 했던데 좀 의견을 냈던 게 너무 여기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지율 조사에 되게 많이 민감해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조작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혹은 어떤 사람은 뭐 팩트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저는 두 개가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 결집되고 있는 모습이죠. 저쪽이 구구 세력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 경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인지하는 사람이 그 다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위기로 더더욱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정당이 미래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국민들께서 작동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권력으로서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에서는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는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표께서 미래에 우리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서 경제와 실용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말씀하셨은 거 지금 당에서 여론조사 검증 특위 띄웠잖아요. 네네. 그 조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그것을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 아주 정치에 민감하고 고관여층들이 많은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튀었던 여론조사이다라고들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게 이거는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가르치려 든다는 불편함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추이인데 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지 내란에 대한 어떤 여론이기보다는 대선 여론이 지금 선반영된 결과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예. 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제 당 차원에서는 그거를 경고음으로 좀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님 입장은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네.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팅을 다시금 할 필요가 있고 세팅이라 하면 어떤 세팅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예. 국민들한테는 지금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사법부 폭도들로 인해서 확인을 했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존재를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는 이 국민들에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구도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당의 지금 대표이시기 때문에 선두주자로서 실용을 강조하는 미래 비전을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논란이 좀 일어야 됩니다. 그렇죠. 조용한 곳에서 뉴스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비판도 하고 뭐 혹은 뭐 힘도 보태고 막 그래야 뉴스와 이목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서 우리가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모였어요. 네. 이 자리에서 소보로빵 하나만 파냐. 튀김 소보로도 그리고 팥빵도 같이 팔자. 네. 이런 요새 발언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뉴스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제 이른바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벌써 몸풀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비유가 뭐 좀 그렇기는 한데 네. 뭐 편한 자리에서들 얘기하신 거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 주자들이 보여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용하면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서로 막 갑론을박을 펼쳐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큰 이슈도 있었지만 안희정,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고 네네네. 실제로 막 엎치락 뒤치락까지도 네, 했었습니다. 예. 그 힘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탄생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붙어주는 게 저는 우리 당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한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더 나가서 그렇죠. 대권 행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귀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그 일정의 반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력에 따라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묻혀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뭐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일단 인권위원회는 왜 발족을 시킨 겁니까? 그 원래 당에 있는 기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가장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곳이 지금 인권위원회 내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인권 침해를 받는 분들이 제소를 못하는 겁니다. 소제기를 못하는 지금 거예요. 인권위로 못 찾아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2의 인권위 역할을 지금은 인권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권단체들을 만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영입하기도 했고 네. 또 현장에도 찾아가려는 일정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적이었다면 인권위원회 가서 진정했어야 되는 사례들이 그러면 당으로 네.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접수라기보다는 그러려면 이제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띄우셔야죠. 아직은 접수라기보다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뭐 수요 집회 같은 경우도 예. 늘상 하셨던 건데 혐오 세력들이 하는 것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김용원 인권위원이 인권위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도 찾아가서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요. AI 교과서 있잖아요.
네네. 몇 차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네. 아무튼 이거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의원님 발의하셨고 통과가 됐어요. 예. 근데 최상목 대행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헌법 소원하고 또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AI 교과서를 준비했던 그 업체들 반발도 꽤 센 것 같은데 뭐 뉴스 보니까. 그렇지만 그걸 써야 되는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요? 거의 한 7, 80% 가량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실패할 게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냥 풀려져도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나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는 근데 것이고요. 계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프라가 되려면 인터넷망 속도도 빨라야 되죠. 태블릿도 다 분배가 돼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교사들도 숙지가 다 끝나야 되는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망 설치 이런 것도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는 다 안 상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가 너무 걱정스럽고 그래서 계약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교육부는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또 말을 돌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국민들 그만 속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